오늘도 빵긋빵긋 웃어주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2.6% 7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율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예상치에 부합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음 달 2024년도 마지막 연준 미팅에서 연준이 0.25%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확률이 80%까지 상승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하는 데 이어가지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가 들고 나왔었던 관세 정책 등등이 달러의 강세를 이끌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었던 금을 계속해서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93,000달러까지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92,543달러, 90,000달러대가 저항이라고 옵션 시장 등등에서는 판단을 했었는데 한 번에 뚫어 제끼면서 10만 달러를 향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비트가 다시 한번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알트들의 힘을 쪽쪽 빼먹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알트들의 상승률, 반등률 같은 경우는 비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로 비트가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도미가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엄청난 기세로 날아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자,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9만 달러를 뚫자, 비트가 9만 달러를 뚫자 다시 한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더욱더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불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비트가 2억 원을 뚫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만 넘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를 뚫고 비트가 안착하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고, 비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자 비트코인 시총이 사우디 아람코를 제꼈다. 붕어 사만코가 생각나는 아람코를 제끼고 글로벌 자산 7위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연이어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8억 500만 달러나 되는 자금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7억 6,600만 달러 유입, 부자들이 장악하는 판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공급 충격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공급 충격 제대로 시작되게 된다면 몇몇 분석가들 예측을 했었던 것처럼 하루에 10,000달러 가는 광경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다.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크라켄의 임원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상황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희망회로에 참기름을 더욱더 많이 찌끄렸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년 암호화폐 ETF 유입량은 2배 증가를 예상을 한다. 수요 급증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수의 대형 자산관리사가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할당량을 1%에서 3% 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 주요 ETF 제공업체가 수요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우리는 2025년을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게 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를 보여주며 이를 업계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비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더리움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살벌한데 내년에는 자금이 2배로 온다고? 그러면은 공급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없어서 못 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인데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겁나게 까짓겼었던 미니애폴리스의 연준 총재 닐 캐시카리, 그는 슈퍼맨에 나오는 악당 렉스 루터나 여러가지 그 밖에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종종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다. 자, 과연 이런 악당의 개과천선하는 듯한 발언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속으로는 뭔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가 표면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어서 제가 반장난으로다가 선거 다음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살아남은 반암호화폐 인사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 이번에 상원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속편, 예고편처럼 살아남은 악마가 힘을 키우고 있다. 이 마귀 할멈을 제대로 쳐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옵션 거래자들이 10만 달러어치 콜옵션을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9만 달러를 뚫어버린 비트코인. 그러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10만 달러 콜옵션이 다시 한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리비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암호화폐 인사들은 10만 달러가 뭐냐, 50만 달러 가지야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헐크 호건이 아니라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가치저장 수단 시장이 약 20조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금 시장의 18조 달러와 비트코인의 2조 달러 사이에 시장 규모를 합친 수치, 만약에 비트코인이 해당 시장에서 50%를 먹고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이 제출한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정부가 8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될 것.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50만 달러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오는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노부 구라치 형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다가 비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50만 달러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격 수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여기면서 비축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필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50만 달러도 꿈은 아닐 것이다 라고 노부그라체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쉬운 길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이런 기사도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소식통, 한마디로 찌라시성 기사이긴 한데, 푸틴이가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에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소식통에 의하면은 푸틴이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세계에서 비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비트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 에너지를 통한 채굴장 건설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춰왔었던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 다음 목표가는 10만 3천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과거에 그랬었던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단계별로 비트코인이 하나하나 저항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 다음 목표가는 바로 10만 달러가 아니라 9만 5천 달러 상당이 되는데, 여기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10만 달러는 껌으로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2만 달러 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피보나치 대입해가지고 연장선을 그려야 되겠죠. 유명 분석가인 렉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강세가 2025년도 10월까지 해가지고 고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과거가 반복된다면 비트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알트장이 열리게 될 텐데요. 광란의 알트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광란의 알트장을 이끌 것은 이더리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솔라나가 될 것인가.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제 1억 3,559만 달러를 유입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중에 블랙록에서만 1억 3,1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으며, 이더리움 재단의 CEO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SEC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민주당이 주도했다라면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유독 이더리움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고, 이로 인해서 퍼드가 끊이질 않았지만은 트럼프 승리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반등했다. 어떤 알트코인보다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은 규제 리스크 해소에 따른 회복력도 더 좋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더리움이 펌핑을 하자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CEO의 말대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솔라나.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200달러 선을 지지하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반면에 1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상승 추세가 당연히 꺾이면서 하락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더와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외국에서는 온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온도를 까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온도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온도 파이낸스는 이번에 블랙락 및 시큐리타이즈 멀티체인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비들 준비금을 부상하고 생태계 유동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 비들을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곤에서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화려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도지코인, 한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1.5% 김프가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도지코인. 도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고정 인플레이션이 장점이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도지 창업자 시베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은 통화로서 달러보다 낮고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갖춰 이상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장난으로 만들어낸 코인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더니, 이어서 또 다른 밈코인 개구락지 페페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암호화폐 세금 관련된 것인데, 다수를 차지한 한쪽 당에서 암호화폐 세금 유예는 안 된다,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다른 편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유예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2년 유예를 일단 결정을 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를 해버리면은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 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 역시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매길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 먼저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하루빨리 좀 마무리 지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도 도움되셨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뚫지야라는 의미에서 광조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